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의 보험회사나 또 공제조합 이런 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원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요. 이것이 뒤바뀐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나 그 공제조합은 왜 이러한 소송을 종종 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교통사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좀 분쟁화시켜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화시키게 되면 이것은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또 피해자를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진행이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법원으로 끌고 들어가 법을 잘 모르는 그런 교통사고 피해자를 좀 힘들게 하는 행위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채무 부전제 소송 혹은 조정신청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오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원의 서류만 보게 되어도 법을 잘 모르니까 말이죠. 놀래기도 하고 겁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법도 잘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가 되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걸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부터 뒤바뀐 그런 피해자가 피고로 되어 있고 소송을 당했으므로 소송을 걸어온 보험회사에 약간은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보험회사를 좀 힘들게 하고 또 치료도 상식적으로나 그 어떤 보편적인 것을 좀 넘어서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 성실히 치료받던 환자에게도 좀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요 근래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합의가 잘 안 되면 소송 이야기를 줄곧 한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보다는 공제조합이 더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는 소송을 걸어놓게 되면 두 종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한 종류는 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법을 잘 모르기도 하겠고 또 소송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기도 해서 그제서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법원에는 소취하를 받아내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의하기 까다로웠던 그런 피해자를 법원 소송을 이용해서 합의 종결했으므로 어려운 합의를 처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경제력과 법을 이용한 보험사에 굴복하게 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이렇게 피해자를 힘들게 좀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종류는 보험회사의 소송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부류인데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으로 갔을 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사건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받은 피해자가 좀 감정이 좀 사나워져서 또 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뭐가 그리 불리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치료가 예상보다도 조금 길어지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말이죠. 담당자와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왜 치료가 이렇게 길어지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 진료 의뢰서 이런 것들을 좀 보험회사에다 보내주면서 보험회사 담당자와는 각을 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담당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까다로운 피해자로 표현을 합니다만,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진상 피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내서 담당자를 괴롭히고 또 대화도 좀 잘 안 되고 욱박 지르고 예상했던 치료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또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다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이런 피해자들을 예전에는 달리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참지 않고 이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피해자가 소송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머리를 좀 숙이고 자존감 떨어지는 합의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 등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없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행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냉정히 판단을 해보자면 방어적인 성격의 법적 대응으로 저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방어적 성격이죠. 그쪽에서 소송을 해왔으니까요. 진행해서 정상 반소를 해서 원고의 지위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자존감을 중히 여기는 피해자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조금 있어서 약간의 법적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끝까지 간다고 해서 전혀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도 보험회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